저는 지금 서울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문석이고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허혈성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관련돼서는 서버 파트가 좀 많기 때문에 그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반적인 허혈성 뇌혈관 질환에 대한 그냥 이전적인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허혈성 뇌혈관 질환 치료에 있어서 최근부터 이제 좀 집중되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뉴로 인터벤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이렇게 하나씩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허혈성 뇌혈관 질환 얘기하려면은 뇌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뇌를 지금 자세하게 알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브레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뇌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를 보통 저희가 뇌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뇌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전반적으로 몸 장기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몸 장기의 어떤 문제는 대부분 다 브레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에서도 뇌 질환이 생길 수가 있을 거고, 감염이 됐을 때 또는 그 심장이나 간이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퇴행성 질환 때문에 뇌 질환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오늘 말씀드릴 혈관 어떤 문제 때문에도 이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면 까맣게 보이는 게 다 혈관인데요. 뇌니까요. 뇌도 조직이기 때문에 혈류를 공급을 받아서 영양분을 뭐든 공급을 받고 또 거기서 배출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뇌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당연히 뇌도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병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뇌 혈관 질환이라고 얘기하면 물론 혈관이 여러 가지잖아요.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모세혈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저희가 드루무술하게 얘기할 때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동맥 질환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혈관은 피를 이제 운반하는 통로니까요. 생길 수 있는 거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병, 또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병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고요. 옆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을 제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병을 허혈성 뇌혈관 질환이라고 얘기하게 되겠고, 혈관이 터져서 피가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을 출혈성 뇌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스피커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지금 유튜브에 있는 거를 제가 좀 클립을 따온 건데요. 혹시 여기서 딱 이상한 거 혹시 보이세요? 이제 사람의 습관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핸드폰을 들 때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처럼 늘어뜨려서 보진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연기를 되게 잘하셨는데 라이트 오른쪽으로 힘이 빠지는 거를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잘 안 들리지만 저 얼굴 이상이 나오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카메라가 가까이 가면은 여기도 이상한 거 보이세요? 여기 명확하게 힘이 빠져서 핸드폰을 들고 있지 못하고요. 얼굴도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축 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팔 들려 해봐도 오른쪽은 반응을 못하고 있고, 이 보신 거랑 인하면서 쓰러질 거죠. 힘이 없으니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페이셜 패스를 되게 잘 표현을 했는데, 보통 저희가 센트럴 페리페라 다니잖아요. 센트럴인 경우에는 이제 입꼬리만 좀 문제가 생기고, 페리페라 같은 경우는 이마까지만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을 텐데, 실제로는 이제 안면신경 핵 자체가 망가지게 되면은 뇌경색이어도 이제 이마 주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단순 증상만 가지고 이 사람은 페리페랄이다, 센트럴이다 구별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편집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항상 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됩니다. 실제 입원했던 환자분을 케이스 잠깐 보면은 이분도 마비가 완전히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입원 중에 치료하면서 경과를 보는 도중에 팔 들어보세요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요. 오른쪽 힘이 없긴 하지만 들고 버티죠 어느 정도. 유지하기 좀 어렵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뇌 손상에 의해서 뇌신경이 망가지면은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비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마비감이 이제 얼마큼 좋아질지 개개마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 경과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다만 어쨌든 이렇게 완전 마비가 있더라도 치료를 잘 받게 된다면은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이 회복 기대하는 것도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장기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처치를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면은
허혈성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뇌도 결국 조직이니까요. 뭔가를 혈류를 공급받는 이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중에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거 때문에 뇌가 죽는 거를 통칭해서 허혈성 뇌혈관 질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모든 이제 병들인 이제 의료 관련된 게 다 중요하지만 이 뇌가 좀 더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중간에서 보고 있는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모르겠어요. 뇌혈관 질환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뭐 호흡이라든지 안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벤틸레이션을 걸고 있고 기호흡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있지만 이게 좀 표현이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인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그렇다고 이 관을 제거한다고 해서도 그냥 멀쩡하냐?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치매 환자분이시고요. 혼자 잘 다니시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치매가 된다는 얘기가 결국 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이것도 역시나 과연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조직이 결국 뇌가 되는 거고 때문에 이런 허혈성 뇌혈관 질환에 대한 것들을 잘 진료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지언정 다 같이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출혈성 뇌혈관 질환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여기 퍼센트 보이는 것처럼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좀 많이 줄어들어 있고 오히려 허혈성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모두 다 허혈성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뭐 동맥경화라고 표현하는 아세도라든지 스몰베슬 골전, 카디악 엠볼리즘 또는 원인을 알 수 없거나 굉장히 특이한 질환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뇌혈관을 좁게 하고 뇌를 성사시킨다면 허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혈관이 막히는 거니까요. 뭐 좀 더 도식해서 보게 되면은 혈관 자체가 나빠지는 경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뚱뚱하다, 뭐 당뇨가 있다, 혈압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플락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것도 허혈성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 거고요. 심장에 뭐 폐막 질환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때문에 혈전이 만들어진 게 머리 위로 올라가서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암 덩어리들이 이제 혈관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감면 세균 덩어리들이 혈관을 막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해야지 다시 재발을 안 하겠죠. 하지만 일단 막혀있는 혈관이 연다라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들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응급치료, 오피드 트리트먼트가 뇌혈관 질환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뇌는 두 개골안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편마비 같은 거 있으면요, 대략 먹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그게 뇌경색이다 아니다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혈관 질환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터지거나 둘 다 편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편마비만 가지고 이 사람은 허혈성이다, 출혈성이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혈성과 출혈성은 치료가 정반대겠죠. 좁아지고 피가 안 가는 거니까 피를 많이 어쨌든 보내는 게 허혈성의 치료라면은 피가 터졌으니까요. 피를 안 새게 막는 거가 출혈성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미지 검사를 꼭 해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혈성 뇌혈관 질환 자체에 대한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는 이제 CT, MRI가 되겠고요. 그리고 영상 보는 거는 충분히 아는 임수민 교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이제 CT, MRI 검사를 하는데 요거는 지금 뇌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손상됐다까지는 알 수가 있겠지만 이거에 허혈성이라고 하는 뇌혈관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CT 엔지오그래피 또는 MR 엔지오그래피라고 해가지고 그런 CTA, MRI 검사를 해가지고 병변이 있을 만한 뇌에 해당하는 혈관 자체가 더 문제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요. 당연히 큰 혈관이 막혀서 빨리 열어주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약물치료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혈관이 막히면 빨리 기저질환을 관리하더라도요. 막힌 혈관 자체를 빨리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문에 허혈성 뇌혈관 질환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서 이미지로 빨리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응급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오피드 트리트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는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위에 있는 IBTP라고 해서 주사제를 놓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수술할 인터벤션 치료 두 개가 있고요. IBT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시간 반 정도로 현재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증상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시간 반에 왔다면 이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넘어간다면 그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벤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 상태에 따라서는 24시간까지 보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 빨리 온다면 그 치료 없이 일어나는 거죠. 주사를 주거나 시술을 하거나, 물론 또 시간이 넘어서 왔다거나 아니면 이 치료가 오피스틱 때문에 예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 병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거고요. 약물이라고 하면 그 혈관이 막히는 거나 좁아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때문에 그걸 피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뭐 블러드 티너라고도 표현을 하는 안티플레이트렛이라든지 안티코아귤런트를 가장 기본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 뇌경색이 생길 수 있는 기저질환의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 컨트롤,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뭐 당뇨, 고지혈이 되겠죠. 그리고 뭐 생활습관 교정, 예를 들어 술, 담배를 많이 먹는다면 그만큼 뇌경색의 위험성이 올라가요.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이제 같이 관리하는 거가 화혈성 뇌혈관 질환의 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TPA를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 혈관이 있을 때 혈전이 막게 되면요, 요 뒤쪽으로 피가 안 가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높여줘야 되는데,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티슈 프라시노젠 액티베이터라는 물질을 넣고요. 그것이 혈전에 들러붙어서 혈전을 녹여서 여기 뒤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요 주사제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생리학할 때 다 배우셨죠? 좀 간단하게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베슬 인절이든 뭐 다른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제 플랜트리 액티베이션이 되고 나면은 뭐 스롬빈이나 뭐 피브린 같은 게 엉겨 붙어가지고 클라스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인절이 있던 부분으로 뭐 출혈이라든지 추가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으니까요. 다만 몸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클라스가 계속 늘어난다면 혈관이 막혀서 오히려 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전을 녹일 수 있는 생체 내에 이제 플라즈민이 플라즈민을 바뀌어가지고 클라스 디그레이션 하는 과정이 원래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혈관이 빨리 열어줘서 좋은 거니까요. 그것을 이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사제로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를 넣고 플라즈민을 흑사시켜서 그리고 플라즈 녹이는 과정을 더 촉진시키는 거가 TPA 주사 치료라고 되겠습니다. 아까 4시간 반이라고 잘랐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날수록 TPA를 썼을 때 혈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출혈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혈전을 녹여서 환자분이 얻는 이득보다는 그 혈전 녹이는 걸로 인해서 환자분이 얻을 수 있는, 환자분이 감내해야 할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재로서는 4시간 반 정도가 기본 스탠다드로 이제 공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그 IV 주사제로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혈관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혈전을 제거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는 뭐 2004년 이전부터 이미 있어왔고요. 2014년도에 와서는 지금 현재 쓰는 모든 그 컨셉,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다 정립이 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스탠드 같은 걸 넣어가지고요, 혈전을 걸리게 해서 끄집어내서 혈전을 제거한다라는 개념과 이런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음압을 걸어서요, 혈전을 청소기처럼 빨아내는 개념,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혈전 뇌관 질환 자체가 혈관이 막히고 뇌가 손상이 되면은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제가 진단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럼 이미 그 뇌는 여러 가지 아직도 논문되고 있지만 뇌는 회복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었는데 그러면 왜 혈관을 열어줘야 되냐라고 보게 되면은, 혈관이 막힌다고 해서 혈관이 담당하는 뇌가 다 죽는 게 아닙니다. 가장 인접해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인카포라고 그래가지고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뇌가 죽게 되고요. 그 인군으로 해서는 뇌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혈류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그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앞으로 죽어갈 뇌조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피넘브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증상은 이 포에 의한 증상뿐만 아니라 이 피넘브라에 의한 증상까지 다시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바로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그 살릴 수 있는 뇌가 다 죽게 되겠고, 당연히 환자분이 좋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혈전을 열어준다는 개념은 코는 어쩔 수가 없고요, 이 남아있는 피넘브라를 최대한 살리겠다가 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 사례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거 실제 환자분이시고요. 처음에 왔는데 넷플살이 위크니스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디퓨전을 찍으니까 이렇게 디퓨전 상에서는 이제 하이싱을 있는 것이 대부분이 이제 임팍 리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팍이 왔구나 하고 그 CT를 찍었더니 여기는 이제 왼쪽 잘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은 안 보여요. 여기 막혔구나. 그리고 피넘브라를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제가 퍼퓨전 이미지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피의 속도라든지 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렇게 빨갛게 보인다는 얘기는 피가 늦게 들어간다, 즉 피넘브라의 영역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코어 인버는 여기인데 피너브라는 이렇게까지 커요. 혈관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 뇌가 다 죽을 거예요. 그럼 사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시술을 해주고 나서 혈관이 열었더니 추후에 활용을 해봤더니 병변 자체가 많이 안 꺼졌어요. 그 초창기 거의 그대로고요. 피너브라의 영역은 해결을 했어요. 즉 막혀서 내가 죽어갈 영역을 뇌를 열었더니 피가 잘 가고 이미 초창기 와서 죽었던 부분 말고는 다 살아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 사람은 뇌가 되게 좋게 걸어서 뇌를 명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 디퓨전에서 이게 하이로 보이는 부분이 내가 이제 코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연구들에 따르면은 이런 코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컷이 다르긴 하지만 초창기에 이만큼이 다 이제 코어처럼 보였었거든요. 시술하고 났더니 상당수 많은 부분이 돌아왔어요. 물론 끝에 있는 코테스 쪽은 코테스 쪽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아래쪽은 남아 있어요. 이 환자분이 초창기에는 에너지 스트로 스케일이라고 해서 화혈성 뇌혈관 질환을 평가하는 그 스코어 점수가 있는데 우리도 꽤 높았거든요. 이 내용들이 뭐냐면은 왼쪽 뇌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쪽을 다쳐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랭귀지도 안 되고 발음도 굉장히 불명하고 알아듣기 어렵고 왼쪽이니까 오른쪽 노트도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완전 배드리스트로 왔는데 시술하고 났더니 이제 MRS 2점이라고 해서 일상적인 생활하는 거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점수가 있거든요. 우리 0부터 6점까지인데 2점이라는 거는 장애가 있을지언정 독립적인 생활을 모두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침대에 누워서 지내가는 사람이 이런 적절한 처치를 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유가 좋게 생활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화혈성 뇌혈관 질환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혈관 질환이고 제 등급이에요. 때문에 의심이 된다면 바로 영상을 찍어서요. 그 뇌경색이냐 뇌출혈이냐, 화혈성 뇌경색이냐 출혈성 뇌경색이냐 이걸 확인을 하고 맞다면 시간 내라면 IBTP라는 주사제를 바로 사용을 하고요. 그런 다음 그 사이에 추가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아지아터리가 막혀 있고 살릴 수 있는 피넘브라가 많다 판단이 되게 되면은 혈관대 시술 인터벤션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혈관이 잘 열린다고 한다면 이 환자 초창기 뇌경색 이외에는 더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서 좋은 이유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포표전 이미지도 MRI 이미지도 보면 딱 눈에 띄죠. 막혔다, 빨갛다, 분명 눈에 띄고 그 화혈성 뇌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디퓨전 이미지는 되게 절대적이에요. 딱 보면은 바로 화혈을 보면 딱 진단 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큰 병원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MRI를 바로 하는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CT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CT는 이제 보는데 좀 많이 경험이 필요해요. 다만 MRI 중에서 특히나 디퓨전이 화혈성 뇌혈관질이 생기면은 신호가 올라가서 밝게 보는 반면에 CT는 신호가 떨어지게 돼요. 보면은 이건 이제 왼쪽에 저희 병변이 있다는 거 아니까요. 오른쪽을 보면은 핵이 있는 부위, 베이젤 갱글리아라든지 콘텍스 쪽은 밝게 보이고 그렇지 않은 혈관 쪽은 좀 어둡게 보이죠. 근데 그게 혈관이 막혀 내가 죽는다 하게 되면은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니까 그 경계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베이젤 갱글리아랑 히포타민이랑 해서 그 경계가 오른쪽에 비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잘렸긴 하지만 이런 인슐리나 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콜테스 부분과 아닌 부분이 경계가 사라지게 돼요. 그럼 저희가 여기는 어피탈에 내가 죽어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통 저희가 뭐 레티큘러 뉴클리어스 신호가 사라지는 것 또는 뭐 인슐린이고 시그널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어제 다 맞췄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인터벤션 하는 건 어떻게 되나 이제 인지를 가보면요. 수술방이랑 좀 다르죠. 수술방 만약에 개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컨타인에 예민한 부분이고 이제 차폐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인지오름 같은 경우에는 채소 침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안에 방과 바깥의 방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제 바깥에도 모니터 여러 대가 있어서 바깥에서도 영상을 확인하면서 뭔가 조언을 한다거나 그 검사를 이제 수치를 측정한다거나 이런 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엑스레이 기계예요. 이게 하나, 두 개가 있어서 AP, 그러니까 앞뒤와 라테랄,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각각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3차원적인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치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엑스레이에서 실시간으로 찍었던 정보는 여기 모니터에서 확인을 하면서 시술을 하게 되겠고요. 이 환자를 눕혀놓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요. 수술방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드랩을 다 하니까요. 하지만 수술은 이제 오픈을 하는 경우고 저희는 채소 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혈관에서 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술하는 거가 인터벤션이 되겠습니다.
인터벤션에서는 어떤 걸 하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지만 이제 가장 편하게 보는 거를 정리를 해놨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검사죠. 뭐 TFC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DS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검사를 해서 혈관을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혈관 질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거는 좁아지는 거, 스테노 오클루시브 리전이 있거나 아니면 터지는 거, 럽처 리전이 있거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거기 해당하는 치료를 하게 되겠죠. 좁아진다. 그럼 혈관을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엔지오플라스티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혈관을 넓혀주게 될 거고요. 막혔다. 그럼 혈관을 혈전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로백토미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터졌다 그러면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들을 넣어서 엠볼라이즈를 하거나 터질 위험성이 있는 혈관이 있다 그러면은 터지지 말라고 코일이나 플로 말고 들어가는 디바이스를 넣어서 터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막아주는 처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허혈성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DS 했던 환자를 잠깐 볼게요. 이건 AP 사진이고요. 아까 CT, MRI는 이제 한꺼번에 찍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가 있지만 DS 같은 경우는 실시간 검사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이제 ICA가 될 거고요. 가서 MCA가 가고 이렇게 ACA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혈관은 아터리에서 캐필러리 베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터리가 여기까지 가고 나서는 어느 순간 특정 혈관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길 거예요. 이때까지 캐필러리 페이지가 되는 거고 이후에 비너스 사이너스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주글라베인까지 내려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라테랄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만 옆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혈관은 옆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대신에 앞으로 가니까 LC는 이렇게 해서 위로 뻗어져 가기 때문에 옆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테리 페이지에서 이렇게 뭉클뭉클하게 흩어지는 캐필러리 페이지에서 비너스 사이너스를 해가지고 피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이제 당연하게도 터졌다, 죽어졌다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처치들을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인터벤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벤션을 하려면 아까 채소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술은 당연히 해당하는 부위를 절개라고 다 열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최소 실습을 해서 머리 혈관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접근해야 될까 했을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피머럴 아터리나 라디얼 아터리예요. 이제 뉴런 같은 경우는 일직선상 본 그 경로의 어떤 편의성 때문에 피머럴 아터리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서 관을 놓고 이제 머리 끝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 인턴 레전트를 할 때 아마 ABG를 할 기회가 또 있을 텐데요. 페모럴 펑처, 그러니까 물론 시스를, 그러니까 ABG를 하든 인터벤션을 하든 페모럴 펑처를 하게 되려면은 랜드마크를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구이널 리가멘트를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여기 이쪽은 높으니까요. 뒤로 큰일 납니다. 대신에 이제 요 아래쪽으로 찔러야 되겠죠. 그래서 본마크로 엔티리어 스피리어 이너 스파인이랑 그다음에 프리트 버클을 이제 손으로 잡고 이 리가멘트를 측정한 다음에 그 아래쪽에서 ABG를 하든 지금처럼 이제 시술을 하기 위한 카테터를 넣든 이런 방법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관을 어떻게 넣냐라고 했을 때 혈관에 바늘이 들어가야 되겠죠. 바늘을 하고 펜처가 돼서 피가 나오는 거 보고 나면은 그 안으로 연결해서 바늘이 계속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와이어 가이딩 와이어를 넣고 혈관에 위치시키고 난 다음에 딱딱한 니들을 빼고 부드러운 카테터를 넣어서 외부와 내부의 통로를 연결하는 거가 일단 이제 통처에서 제일 처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샌드점 매뉴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니들 자체에 여기 부드러운 시스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굳이 와이어 같은 거 하지 않고 이 펜처가 되고 나면은 이 부드러운 시스를 밀어 넣으면은 이 단계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연결 통로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쪽으로 들어갔으면 머리 쪽 올라가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가는 따라 철사가 있어요. 그 와이어를 가지고 내가 해당하는 혈관 쪽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 와이어를 따라서 카테터라는 걸 넣게 되겠고요. 카테터는 동그란 관이에요. 그 호스처럼.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난 다음에 와이어를 제거하고 나면은 그 외부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브레인 베슬까지요. 굵은 그 관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관을 통해서 약을 넣는다거나 다른 디바이스를 넣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처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실제 문제가 있는 환자분에 대한 DSA 영상이고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게요. 실시간 피가 쭉 지나가는 걸 보는 거고요. 여기서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 보세요.
보이면은 자, 테러 넣어볼게요. 여기서는 보이세요? 여기 앞에서는 이제 여기인데 이건 이시 때문에 좀 가려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는 좁아진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 세르는데 혈관이 좁아진 병이 있어요. 여기다 처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CC, 여기가 EC, 여기가 IC예요. IC로 올라간 혈관이 좁아져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그 경동맥 협착, 카로티드 스테노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럼 혈관이 좁아졌다고 무조건 인터벤션을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 공고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착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텐트 설치술로 대체해서 진행을 하거나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혈관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을 쓰는 건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가 될 거고, 또 시술을 하는 거가 저희 인터벤션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서는 이제 예전 가이드다 보니까 이제 절제술을 일단 가장 스탠다드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스텐트랑 그 수술이랑 성적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 수술이 더 용이한 환자가 있고 시술이 더 용이한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크리테리아를 맞춰가지고 수술로 진행하거나 시술로 진행하거나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약물 쓰고 수술하냐 해술하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 나왔던 것처럼요. 증상이 있다 더하기 항상 협착 정도가 나와요. 뭐 70%, 99%, 50, 69%, 50% 미만, 50%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큼 좁아져 있느냐가 약물에서 수술 시술로 넘어가는 그 기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좁아진 걸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했을 때 크게는 나셋 기준과 ECST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면은 CC에서 IC로 넘어가게 되면 IC의 제가 벌브라고 얘기하잖아요. 초반에는 여기가 혈관이 통통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디스텔로 가면은 혈관이 좀 가늘어지게 되는데 주로 경동맥 협착이 생기는 부분은 여기 벌브 쪽이에요. 여기가 원래 혈관이었고 요만큼이 좁아진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원래 혈관에서 좁아진 부위를 측정하겠다. 그러니까 전체 원래 혈관이었었던 걸 분모로 두고 원래 혈관에서 좁아진 것만큼 뺀 거, 그러니까 요만큼 되겠죠. 그거를 100분위로 나눈 게 ECST가 되는 거고, 야색 기준은 여기가 아니라 더 위에 정상적인 혈관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혈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남아있는 부분 해가지고 얼마큼 좁아졌느냐를 보는 게 야색 기준이 되는 거고요. 당연하게도 굵은 혈관에서 좁아지는 거랑 원래 좀 얇은 가는 혈관과 비교를 했을 때 당연하게도 굵은 혈관, 원래 다이아미터가 굵었던 혈관에서 측정하는 거가 더 나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CST에서 뭐 70%, 75%가 나오더라도 나색 기준으로는 40, 50%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그 심하다 덜하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 중에 어떤 걸로 하느냐? 현재 모든 가이드라인은 나색 기준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나셋으로 가서 이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 약물 치료가 더 나을 건지 아니면 수술이나 시술로 넘어갈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신경과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환자분 봤을 때 MRI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협착이 있다면 당연히 이걸 보고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제 공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고 보면 좁아진 그 혈관이니까요. 아까 좁아진 혈관을 처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엔지오플라스티를 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엔지오플라스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혈관 형술이 될 건데 어떤 게 있냐? 제일 대표적인 거는 볼론 엔지오플라스티가 있어요. 요거는 원래는 이게 평평하거든요. 요게 그 혈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안에다가 공기나 조영제를 넣게 되면은 9% 오르게 되어 있고 이 압력으로 이 혈관을 누르는 거가 이제 볼론 엔지오플라스티거든요. 이거는 무제된 혈관에 풍선을 넣었던 모양이고 이렇게 혈관이 콩 누르고 나면은 이 풍선을 빼더라도 혈관이 넓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한계점은 볼론을 결국 넣었다가 빼는 거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압력 주는 거가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또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좀 쉽게 말하면 고위험 환자 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눌러주시는 어떤 뭔가가 필요하게 되고 그럴 때 사용하는 거가 이런 스텐트를 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기가 원래 정해진 다이아미터가 있는데 그걸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혈관 많이 좁아지기 2cm다. 근데 저희가 4cm짜리 스텐트를 놓는다 그러면은 그 2cm를 4cm로 만들기 위해서 스텐트가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혈관이 높고 이렇게 쭉 깔고 나면은 좁아졌던 혈관이 넓힐 수 있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이 누르면서 이 통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테노시스 있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실행한 환자 팔로 기술을 볼게요. 보시면은 아까 이제 가물렀던 부분에서 이제 넓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아테리아 좀 잘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전에 접어졌던 부위가 찌끈찌끈한 거 보일까요? 스텐트가 들어가 있고 스텐트가 양쪽 혈관이 눌러주면서 이렇게 공간이 열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약간 남아 있는 건 당연하게도 그 플라그가 제거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좀 남아 있는 거고요. 다만 아까 스테노시스 디그리를 측정하는 거가 나세피 진행을 얘기했잖아요. 때문에 요 위에 혈관과 요 아래 혈관이 지금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이 사람 살아가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 스텐트를 했다 끝은 아니고, 왜냐면 결국 플락이 있는 거는 플락을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 사람이 관리를 안 해준다면 또 다시 플락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스테노시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했다고 막 끝이 아니라 큰 고비를 넘겼으니까 이제부터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합시다 라고 환자분에게 꼭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이분은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비고 약간 어디가 있는지 보이세요? 뭔가가 많이 비어있죠. 아까 얘기한 IC가 올라와서 MCA도 가고 ACA도 가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서 보더라도 아까 ACA 이렇게 가가지고 뭔가 많이 피가 찼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요. 이거는 ICA에서 클라스 들어가가지고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급성 뇌혈관 폐색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다 죽으니까 이제 응급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스로미토미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스텐트랑 그다음에 카테터를 이용한 아스피시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혈관 안에 클럿이 있으면은 도구를 넣어서 여기다 스텐트를 깔아요. 그러면 그 스텐트에 이 클럿이 엉겨보게 되고요. 그걸 쓱 끄집어내면은 이런 식으로 넣었던 스텐트를 다시 리트리버하고 거기 혈전이 묻어진 상태에서 혈관이 열리는 기회를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런 그 굵은 카테터를 넣어서 음압을 부은 다음에 혈전을 여기 딱 잡아가지고 꺼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혈관이 열리게 될 거고요. 이거는 또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스텐트 시술을 했던 거고요. 스텐트를 깔고 났더니 아까는 아예 안 보이던 혈관이 일부 보이게 돼요. 이유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 스텐트 마커가 있거든요. 깔려있는 얘기예요. 혈전이 여기를 막고 있어서 피가 안 통했었는데 스텐트를 넣으면 아까 확장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클럿을 딱 그 벽 쪽에 밀어넣고 있고 그 내부적으로 통로 연결되는 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이렇게 피가 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끄집어내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길게 혈전이 끄집어내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혈관이 잘 열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 피너브라를 살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죠. 이건 실제 이 환자는 아니고요. 좀 임팩트 있게 가져가려고 좀 긴 거를 갖고 왔는데 실제 여기 환자분은 이 정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작은 것도 큰 혈관이 갖고 나면은 그 디스탈러한테 플러가 안 가기 때문에 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꼭 제거하는 거가 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작업했어요. 좁아진 혈관도 넓혔고 막혔던 혈관을 열고 인터넷이 끝나고 나면은 아까 처음에 통째에서 들어갔던 부위를 이제 막아줘야 되겠죠. 그 혈관을 막는 데는 가장 단순하게는 손으로 누르는 거예요. 웨니어 컴프레션을 하거나 아니면 혈관 그 피부 바깥쪽에 헤모스테틱 패드를 대가지고 지혈을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이런 기구 종현에 넣어가지거든요. 그 기구를 넣어가지고 이 구멍난 혈관을 뽑아주는 거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들어가서 잘 했으면 마무리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클로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막혔던 혈관, 좁아진 혈관 다 처치를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약물로 넘어가야겠죠? 했는데 막상 그거는 잘 됐지만 통찰했던 부위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좀 곤란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찰되는 인구이널 리가멘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상부로 올라가게 되면은 복부예요. 그걸 찌르게 되면은 복부 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위험해요. 반면에 아래쪽으로 찌른다 그러면 일단은 괜찮은데 그 혈관에 들어가는 가는 이들이라든지 이런 핸들링을 잘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뭐 에뮤리즘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아터리나 베인이 합쳐
합쳐진 피주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이렇게 검사를 하고 끝내긴 하는데 끝나고 나서 환자가 왔더니 다음날 아침에 저 다리가 아파요. 시술하고 난 다음에 그 해당하는 부위가 많이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피부도 차갑고 통증도 있다고 하시게 되고 부자리스 크리스 펄스도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페모럴 아들이 그 디스탈로 가는 펄스 잘 안 느껴진다. 그러면 얼른 들어가 봐야 돼요. 가봤더니 통제했던 부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뇌혈관이랑 이제 이 하지 혈관 동일해요. 결국은 이것도 막힌 거죠. 그런 식으로 디지가 생긴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풍선 환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잘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혈성 뇌혈관 질환에서 이제 혈관 말씀드리는데 그 혈관은 심장도 또 대동맥도 말초도 브레인도 기본 컨셉은 같아요. 터지거나 좁아지거나 생기게 되는 거고 그걸 열어주거나 막아주거나 다 동일한 거고 다만 이제 각각 해당하는 장기의 혈관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합당한 방법이라든지 디바이스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혈관 질환 같은 말을 계속 반복되긴 하지만 뇌가 다치는 건데 뇌가 다치는 이유 중에 혈관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터지는 게 아니라 막혀서 생기는 부분이 되는 거고 막히는 혈관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큰 혈관이 막힌다 그러면은 인터벤션을 꼭 해서 큰 혈관을 막아줘야지만 뇌가 죽는 걸 최소화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최소화해야지만이 환자가 평생 누워 지내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과 같이 대화도 하면서 도움을 받을지언정 혼자서 받을지언정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말했던 것 중에 더 물어보고 싶거나 궁금한 거 있으세요? 따로 없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총론 기념이니까요. 짧게 끝내고 앞으로 이제 다양한 교수님께서 이제 허혈성 뇌혈관 질환에 대한 케이스도 보여드릴 거고 영상 분석하는 것도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잘 들으시고 나중에 실제 환자 볼 때 이제는 혹시 신경을 한다면은 관심이 있다면은 잘 보고 이제 환자 볼 때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요. 강의에서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